사우디 리그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아리티하드의 벤제마가 경기 보이콧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부상 때문도 아니고 감독과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놀랍게도 재계약 조건이었어요. 구단이 벤제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정 연봉은 줄 수 없어. 대신 이미지 권리 수익은 100% 보장해줄게 라고 말이죠. 문제는 벤제마가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약 1,500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벤제마는 아리티하드를 떠나 알힐랄로 이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의 왕자라 불리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마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사우디 국부 펀드가 리그의 빅4 클럽들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데 호날두가 봤을 때 자기가 있는 알나스르가 아니라 알힐랄에만 투자가 집중된다며 불만을 표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 경기 노쇼까지 선언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핸더슨, 네이마르, 오바메양 등 사우디로 갔던 스타 선수들이 지금 하나둘씩 리그를 떠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리그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까지 분위기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계 아시안게임은 인프라 문제로 취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도 리야드에 초대형 빌딩을 짓는 무카브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 소식이 들렸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핵심 질문입니다. 왜 잘 나가던 사우디가 갑자기 흔들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사우디 리그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시작으로 마네, 마레즈, 캉테, 벤제마, 파비뉴, 네이마르까지 영입하면서 그해 사우디 리그의 이적 시장 지출이 9억 7천만 달러에 달했어요. 프리미어 리그 다음으로 전 세계 2위를 기록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사우디 리그가 아예 돈을 안 쓰는 리그는 아니에요. 이번 겨울만 보더라도 리그별 이적료 지출 순위에서 전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중요한 건 2023년에 그렇게 폭발했던 피크 시점에 비해서는 점점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우디로 간 선수들보다 사우디를 떠나고 있는 선수들의 소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라포르트는 빌바오로 돌아갔고 핸더슨은 반년 만에 아약스로 이적했어요. 네이마르는 2,300억 원을 받고 2시즌 동안 겨우 7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브라질로 떠났죠. 그러니까 이미 사우디 리그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커리어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잠깐 들러서 돈만 챙기고 가는 경유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선수들이 사우디에 정착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우디의 자금줄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사우디 리그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왕실, 그리고 PIF, 즉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 리그가 시진핑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PIF가 사실상 사우디 빅4 클럽들을 소유하면서 구단 전체 예산의 약 78%를 지원해 왔어요. 문제는 최근 사우디 정부가 투자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클럽 재정 개선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긴 거죠. 쉽게 말하면 FFP처럼 야, 너 이번 돈만큼만 써. 지금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빅4 클럽들은 아예 민영화 전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우디 구단들이 투자한 돈에 비해 수익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우디 리그 전체 중계권 수익이 약 1,600억 원 수준인데 메시와 손흥민이 있는 MLS는 3,50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로 보면 리그에서 최하위권 팀이 받는 중계권 수익도 1,8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리그 전체 중계권 수익을 다 합쳐도 프리미어 리그 한 팀만도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스럽게도 클럽들의 지출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리티하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600억 원 넘게 썼었는데 지난 여름에는 370억 원만 썼어요. 그리고 2025년 사우디 리그 전체 지출도 약 4,2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줄면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데려온 선수들 임금 주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흘리는 3개월 동안 선수들 임금을 못 줬었고 알나스르도 라포르트 이적료 잔금과
보너스 미지급 문제로 선수 등록 금지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면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야, 우리 진짜 안전한 거 맞아? 이 리그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는 사우디 리그의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우디는 구단주가 왕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신분 차이 때문에 구단주에게 함부로 불만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천수 선수 역시 사우디 리그에서 뛰면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구단주들의 인내심도 정말 짧아요. 서너 경기만 결과가 안 좋아도 감독 경질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리그에서 아무리 잘해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못하면 바로 끝입니다. 구단주들의 마인드가 이거라고 해요. 야,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썼는데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이죠. 그리고 누누 감독도 아리티하드에서 이적해서 온 벤제마와 불화가 생기자마자 바로 잘렸잖아요. 결국 사우디는 축구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의 결과만 중요시하는 리그라는 겁니다. 호날두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우디 리그가 프랑스 리그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이제는 유럽 팀들과도 견줄 수 있다니까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호날두가 왔다고 사우디 리그가 진짜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날두가 온 2023년 기준으로 사우디 리그의 평균 관중은 경기당 8,500명 정도였는데 이 기록이 오히려 이전 시즌 대비 10% 감소한 수치였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알파이하와 알샤바브의 경기 공식 관중 수가 단 400명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큰 이슈였었어요. 사우디가 잘 된다고 하는데 리그 전체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비빅팀들은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호날두, 네이마르 이런 슈퍼스타들이 오는데 왜 관중석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많은 걸까요? 일단 사우디 리그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이지만 유럽 팀들과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지 않죠. 이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세계 최고 수준 팀들과 매주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광하는 더비 경기들이 있잖아요. 엘 클라시코, 맨체스터 더비, 노스런던 더비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더비들이 있다는 건 오랜 역사가 쌓이고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면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사우디 축구 문화에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없다는 거예요. 유럽처럼 부모를 따라서 그 팀을 응원하고 이런 문화적 구조가 이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유소년 육성이죠. 대표팀이 잘 나갈 때는 보통 그 리그가 같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잘 나갈 때는 레알과 바르사가, 독일이 잘 나갈 때는 바이에른과 도르트문트가 리그 자체를 끌어올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사우디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 스타 영입에만 집중하면서 사우디의 자국 선수들이 성장할 기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여전히 유소년에 대한 투자는 소극적입니다. 대표팀 감독으로 만치니까지 데려왔는데 바로 잘렸죠. 이번 U23 아시안컵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어요. 결국 외국인 선수들은 많은데 온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자국 스타가 안 나오는 리그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 팬들이 애정을 갖고 그 리그를 지켜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 자체 문화를 보면 축구라는 스포츠가 성장하기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일단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여성 인권 문제, 복장 규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모인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고 사우디 경기장에 벌레들이 가득한 사진이 아직까지도 유명하죠. 그리고 익명의 외국인 선수 부인은 쇼핑몰에 갔다가 어깨와 다리가 가려지지 않은 옷을 입었던 이후로 쇼핑몰 출입이 제한됐어요. 그리고 네이마르의 전 애인도 자신은 사우디에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호날두 애인 조르지나잖아요. 근데 조르지나는 진짜 특수한 케이스고 그 이외에는 유럽 선수들의 부인들이 꽤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기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최저 기온이 30도에서 최고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사우디 팬들의 기본 태도가 야, 더운데 집에서 보면 되지.
굳이 경기장 가야라는 시기예요. 그리고 결국 사우디가 슈퍼스타들을 데려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일단 경기 시간대부터가 너무 애매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밤 10시에서 새벽 3시인데 이 시간대면 유럽 축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유럽 축구를 안 보고 사우디 축구를 봐야 할 이유가 진짜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사우디 리그의 글로벌 팬 유입이 적은 건 이미 사우디 리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토니 크로스가 사우디에 가는 건 돈 때문이고 이건 축구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우디가 돈을 뿌릴수록 돈만 쓰는 리그라는 프레임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좋은 선수 있으면 계속 돈으로 눌러서 사고 팔아야 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그 돈 주면 땡큐 하니까 실력 있는 선수들 팔게 되고 사우디가 돈을 계속 뿌리니까 그만큼 이적료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 이거 중국 리그 때랑 똑같네. 처음에 또 돈을 확 키우다가 망하겠지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돈을 투자할 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돈으로 스타들을 데려오는데 오히려 그 돈이 흥행의 정서적 허들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그 내부로 보더라도 일단 사우디 국부 펀드가 4팀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알힐랄, 알나스르, 아리티하드, 알아할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도 이 4팀의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승 경쟁 자체가 좀 시시한 감이 있어요. 최근 6년 동안 리그 우승팀이 항상 알틸랄 아니면 아리티하드였습니다. 지금도 알힐랄이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리그에 열광하는 이유는 언제나 약팀이 강팀을 잡을 수 있고 그만큼 리그 경쟁이 치열해서잖아요. 문제는 사우디는 그 매력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 리그가 데려온 슈퍼스타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야심차게 영입했던 네이마르는 2시즌 동안 7경기에 1골이었고 4천억 원 들고 그냥 떠난 거예요. 개이득인 거죠. 그리고 호날두 역시도 사우디 리그에서 지금 13시즌째 무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요즘 사우디 리그 자체에서 호날두가 있는 알나스르를 우승시키려 한다는 편파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알파이하와의 경기에서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졌는데 105분에 호날두의 페널티킥 골이 터졌어요. 무슨 추가 시간을 15분이나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콤, 마레즈, 데미랄, 네베스까지 지금 많은 선수들이 리그 심판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이 꽤나 합리적인 게 호날두가 계속 무관이니까 지금 호날두 이적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얼굴마담인 호날두가 무관이어서 떠난다는 건 진짜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사우디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월드컵 이후를 기준으로 2차 웨이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비니시우스, 살라, 카세미루, 음바페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계속 노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리오넬 메시에게는 백지 수표를 다시 건넨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이 온다면 예를 들어서 비니시우스나 살라가 온다면 사우디가 좀 달라질까요? 지금 걸프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은 명확해요. 우리 석유는 언젠가 끝나는데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내놓은 게 비전 2030이고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스포츠 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는 거죠. 그래서 2034년 월드컵 개최권까지 가져온 거고요. 문제는 그 이후 세운 계획들이 점점 현실과는 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15개인데 그중 10개가 신축이고 지금 디자인 나온 걸 보면 350m 빌딩 위에 경기장을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이거 화려한데 진짜 가능할까요? 게다가 지금 동계올림픽도 못할 것 같고 국가 프로젝트들도 잠정 중단하고 있으니까 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8년 남은 월드컵까지 사우디는 지금과 같은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 방식이라면 사우디가 앞으로 세계 축구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